밤 공기가 식어가는 골목에서 이지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늦춥니다. 지은호는 카페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의자를 쌓아 올리는데요. 손끝이 떨립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자꾸 따라붙습니다. 정순이는 싱크대에 그릇을 세우고 손을 닦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집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불러옵니다. 은호야, 오늘은 여기서 자자. 정순이가 말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성재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둔 계약서, 로그를 다시 훑어봅니다. 저장 시간, 접근 계정, IP 대역. 작은 숫자들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기다. 박성재가 자신에게 낮게 말하고 표를 새로 그립니다. 박진석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서류철을 묶습니다. 줄을 고르게 당기며 머리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매일 돌아가려면 바깥을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정리하는 일, 지금은 그게 본인의 역할입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임시 거처의 거울을 천으로 덮습니다. 반사되는 얼굴이 오늘은 낯섭니다.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숫자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대신 종이에 적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글씨가 또렷해야 다음이 보입니다. 고성이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뒤로는 안 가. 혼잣말이 작게 떨어집니다.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평소처럼 메뉴를 고르고 평소처럼 머그컵을 받습니다. 평소처럼 스탬프를 찍고 나간 뒤 지은호는 호흡을 고릅니다. 평소가 돌아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평소가 낯설어졌습니다. 이지혁이 들어와 카운터에 손을 올립니다. 어제 이후로 괜찮아? 지은호는 단어들을 고르고 천천히 답합니다. 괜찮아지는 중. 그 답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지혁은 길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동그란 포스트잇에 4글자를 씁니다. 낮에 전화. 카운터 유리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순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장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김치속 좀 더 주세요. 장수는 알아듣습니다. 매운맛이 필요하죠? 정순이가 웃습니다. 매운맛이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짧은 말이 오가고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점심시간 조금 전 박성재의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합니다. 외부 감사인의 간단 보고. 봉인된 계정의 비정상 사용 흔적. 별도 면담 필요. 박성재는 즉시 통화를 연결합니다. 오늘 안으로. 말이 짧고 움직임이 빠릅니다. 끊자마자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10분 뒤 카페 뒤편. 후문 쪽 작은 골목. 이지혁이 먼저 서 있고 박성재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한번 확인합니다. 창고에서 건진 로그, 더 있었지? 있다. 이지혁이 USB를 건넵니다. 이건 복사본. 원본은 분리해뒀다. 박성재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버티면 길이 열린다. 둘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는 방향을 흐립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캠퍼스 앞에 섭니다. 하얀 면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다시 묻게 됩니다. 선 하나를 그어보다가 멈춥니다. 나는 뭐로 설명되나? 박영란은 연필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메시지를 적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만나자. 보내고 나서 울리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그림을 뭉개니까요. 다시 선을 긋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후 카페에 낯선 손님 둘이 앉습니다. 소리가 적당히 섞입니다. 그중 한 명이 계산대에 다가와 묻습니다. 이 근방에서 프린트 가능한 곳 있나요? 지은호는 길을 설명합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소독 냄새와 비슷합니다. 고개를 들자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빠르게 뜁니다. 이지혁이 바로 눈치챕니다. 괜찮아? 응.
대답은 짧았지만 눈동자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정순이는 집안의 불을 먼저 켭니다. 구석구석 밝게 어둠이 들어올 자리를 줄입니다. 김치를 담겠습니다. 소금, 고춧가루, 마늘, 생강. 순서대로 놓고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손이 일을 하면 마음이 덜 떨립니다. 손끝이 냄새를 기억하고 냄새가 마음을 눌러줍니다. 저녁, 박영라가 정해둔 카페 구석 자리로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둘은 마주 앉습니다. 침묵이 먼저 앉습니다. 박영라가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나를 엄마의 결과물로만 설명하지 않으려 해요. 고성이는 눈을 들고 딸을 봅니다. 표정이 무너질까봐 근육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래야지. 짧게 답합니다. 박영란은 이어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해외로 나가요. 잠시. 작업하러. 고성이는 숨을 고릅니다. 떠나겠다는 말이 원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덧붙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약속이 가볍지 않다는 걸 둘 다 압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외부 감사인과 마주 앉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밝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의도된 데이터 변조 정황. 박성재가 묻습니다. 추적하는? 감사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로가 남아있어요. 박성재는 즉시 회사 법무 채팅방에 보고를 올립니다. 자료 공유. 금일 22시 고발장 접수.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밤 9시 카페 셔터를 내리려는 찰나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문 닫으시나요? 지은호는 습관처럼 미소를 띱니다.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더니 갑자기 다시 안을 봅니다. 좋은 밤 되세요. 목소리는 공손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이상합니다. 계산대 아래, 그리고 유리 진열장 뒤쪽. 익숙하지 않은 살피기. 문이 닫히고 셔터가 내려가자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은 내려놓는 게 안전합니다. 귀가 길 이지혁이 말합니다. 경찰 연락 왔어. 전산실 직원, 자백한 부분 추가. 지은호가 잠깐 멈춰섭니다. 이제 끝날까? 이지혁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끝나게 만들자.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두 사람은 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집 앞, 정순이가 문을 엽니다. 빨리 들어와.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 담근 김치가 소담하게 놓여 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마음을 묶어줍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합니다. 정순이가 먼저 일어납니다. 문고리를 잡고 체인을 걸어둔 채로 조금만 엽니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박진석입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 잠시만. 정순이는 체인을 풀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전해줄 말이 있어서. 정순이가 묻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어들을 고릅니다. 내일 회사에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끊어낼 것들 끊어내겠습니다. 정순이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오늘의 눈빛을 믿을지 말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체인이 다시 걸립니다. 밤 11시 고성이는 변호사와 통화를 끝내고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휴대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번호 비공개. 오늘 움직임 확인. 내일 오전 병원 협력사 자료 공개 예정. 고성이는 화면을 오래 봅니다. 숫자가 예고하는 내일. 도망치지 않는다. 다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협력사의 내부 공지문이 외부로 흘러나옵니다. 납품단가 변동과 테스트 보고서 조작 정황. 기사들이 동시에 뜹니다. 특정 병원 마이너스 협력사 유착 의혹. 사람들의 관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박성재의 메일함에 확인 메일이 밀려옵니다. 자료 수령. 오후 브리핑. 속도가 붙습니다. 박진석은 기자들의 질문을 한 문장으로 잘라냅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 중. 추가 확인 후 조치 발표. 말이 길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오후 지은호는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두렵기도 하고 지금을 지나면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순이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녁에 식사 준비할게. 간단한 식탁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것이 때로는 싸움입니다. 저녁 회사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모입니다. 7시 정각 박진석이 서서 협력사 계약 전면 재검토. 내부 징계 착수. 외부 수사 전면 협조를 발표합니다. 짧고 명확합니다. 같은 시각 외부 감사인이 수사팀에 USB를 전달합니다. 변조 로그, 접근 경로, 담당자 기록. 키워드가 기계적으로 연결되면서 사람의 얼굴로 번역됩니다. 이름들이 정리됩니다. 밤, 카페는 휴무를 붙입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정순이는 함께 집에 있습니다. TV 뉴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공개. 지은호가 받습니다. 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이어 말합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 통화가 끊깁니다. 지은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정순이가 묻습니다. 누구야?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좀 정말 끝나는 느낌.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나는 중. 며칠이 더 지나고 법원의 추가 영장이 집행됩니다. 병원장, 협력사 본부장, 중간 관리자 몇 명. 고성희에게도 보석 취소 신문이 열립니다. 신문실 앞 대기석에서 고성희는 눈을 감고 호흡을 셉니다. 10을 세고 20을 세고 30을 셉니다. 변호사가 낮게 속삭입니다. 후회하시면 그 말부터 하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말할 몫은 내가 고르겠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고성희는 유치장으로 이동합니다. 철문이 닫힙니다. 소리가 무겁습니다. 의자에 앉자 안에서 밖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밖은 늘 바빴는데요.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느려진 시간만큼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 꺾었나? 고성희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결정의 분기점마다 자신이 고른 단어들. 설득 대신 압박, 공감 대신 거래, 손내밈 대신 계산. 단어들이 하나씩 저울에 올라갑니다. 무게가 숫자로 환산됩니다. 숫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더 잔인합니다. 주말, 동네 공원에 작은 행사부스가 섭니다. 독립건강상담. 정순이와 동네 간호사가 함께 앉아 간단한 문진을 도와줍니다. 검진은 무조건 비싼 데서만 해야 좋은가요? 누군가 묻습니다. 정순이가 말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과 설명이에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좋은 곳. 옆자리의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페는 주말에 북적입니다. 지은호는 주문을 받으며 오늘은 라이트 로스트가 좋아요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웃고 소리가 어지럽게 섞입니다. 이지혁은 물컵을 채우고 들고 나가고 돌아옵니다. 일상이 숨을 돌립니다. 숨이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옵니다. 저녁, 박영라가 공항으로 향합니다. 보드에 이름을 올리고 가볍게 손을 흔듭니다. 게이트 앞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전송이 되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고성희의 변호사가 연결해준 수신 전용. 몸 조심해. 세 단어가 전부입니다. 박영란은 짧게 답합니다. 네. 통화가 끊기고 발걸음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큰 뉴스는 줄어들고 작은 공지가 늘어납니다. 병원은 내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발표합니다. 검사 결과, 이력의 자동 외부 백업, 동의서의 다중 확인 절차, 민원 창구의 독립화.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작은 제도가 길게 쌓이면 큰 벽이 됩니다. 그 사이 카페 한켠에 작은 게시판이 생깁니다.
오늘의 한 줄. 손님이 적고 누군가가 읽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도 합니다. 말이 오가고 마음이 천천히 묶입니다. 지은호는 게시판 앞에 멈춰 선 소년에게 묻습니다. 한 줄 적어볼래?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고 적습니다. 무서울 땐 말하기.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거 좋다. 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반찬이 소박합니다. 밥 냄새가 방을 채웁니다. 정순이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지은호가 답합니다. 일단, 다음 달 전시 준비. 이지혁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너 혼자서 너무 오래 버티지 않기. 셋은 동시에 웃습니다. 웃음이 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검찰청 계단을 내려옵니다. 카메라가 몇 대 서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는? 박성재가 짧게 답합니다. 끝까지. 또 묻습니다. 책임은요?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미 문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없습니다. 봉투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 일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글씨가 떨립니다. 정순이는 메모를 냉장고 옆에 붙입니다. 그 옆에는 오늘도 버팀이 적혀 있습니다. 글씨 두 장 사이에 집안의 공기가 반듯해집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고성희의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형량이 선고되고 사람들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는 길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정순이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옵니다. 지은호가 곁에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용서하셨나요? 정순이가 고개를 쳤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또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정순이가 짧게 답합니다. 지키는 중.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충분합니다. 밤, 창문 바깥에 비가 얇게 흩뿌립니다. 카페 간판 불빛이 젖은 길에 비칩니다. 지은호는 영업일지를 적습니다. 오늘의 매출, 재료 발주, 게시판에 남은 말. 마지막 줄에 짧게 적습니다. 낯선 손님 2명, 주의. 기록은 기억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 무렵, 박영나가 해외 작업실에서 작은 영상을 보냅니다. 비어있는 캠퍼스가 시간에 따라 채워지는 타임랩스. 마지막에 짧은 문장이 뜹니다. 나는 누구의 결과물도 아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묻습니다. 잘 지내나? 응. 잘 지내는 중. 어느 오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 카페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옵니다. 수수한 셔츠와 오래된 재킷. 그는 주문을 하고 준비되는 동안 벽에 게시판을 봅니다. 그가 한 줄을 적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반복.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며 짧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종이 울립니다. 지은호는 그의 글씨를 한 번 더 읽습니다. 문장이 사람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 냄새가 실내로 스며듭니다. 선풍기의 바람이 종이들을 위로 올립니다. 전시 준비가 막바지입니다. 도면 대신 캠퍼스, 마감 테이프 대신 액자거리. 공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프닝 날 작은 인파가 모입니다. 벽에 걸린 첫 작품의 제목은 처음의 복도.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복도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줍지 않고 서로의 팔을 잡았던 날. 그 기억이 그림 위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축하의 말이 오고 갑니다.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천천히 들어오는 그림자 하나. 고성희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전합니다. 전달 부탁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웁니다. 그래도 배우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서명은 없습니다. 글씨는 또렷합니다. 지은호는 편지를 접어 작품 뒷면에 조용히 넣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은 전시할 말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오프닝이 끝나고 밤이 깊습니다. 셋은 다시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김치가 있고 달걀말이가 있고 미지근한 차가 있습니다. 정순이가 말합니다. 오늘은 웃자. 세 사람은 웃습니다. 길게는 아니어도 충분히. 웃음이 끝나고 조용함이 옵니다. 그 조용함 안에서 이지혁이 말합니다. 내일은 신고센터 회의 가자. 네가 받은 검진 안내지 사례로 쓰면 좋겠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으면 덜 흔들릴 거야. 다음 주 동네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첫 교육이 열립니다. 제목은 설명 듣는 사람의 권리. 의료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동의서 문장을 하나씩 해체해 봅니다.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나요? 거절하면 불이익 있나요? 강사를 나온 간호사가 답합니다. 설명은 권리, 동의는 선택.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눈동자에 방향이 생깁니다. 교육이 끝나고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저 사실 다음 주에 검진 잡혀 있는데요. 오늘 들으니 다시 묻고 싶어졌어요. 정순이가 미소로 답합니다. 시간 드릴게요. 같이 읽어봐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을 문턱, 카페 게시판에 글이 늘어납니다. 무서울 땐 말하기, 모르면 묻기, 혼자 버티지 않기. 글 사이사이에 낙서와 웃는 얼굴이 끼어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이상한 강아지 그림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지우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지저분함이 아니라 삶의 자국입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에 비가 굵어집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젊은 간호사입니다. 그때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던 그 손의 주인.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대 앞에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먼저 움직여 주셔서요. 간호사가 웃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둘은 서로의 컵을 들어 올립니다. 따뜻함이 손가락으로 스밉니다. 밤이 더 깊어질 무렵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낯선 번호. 이지혁이 받습니다. 잠시 듣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 전화를 끊고 말합니다. 협력사전 대표, 회유 정황 추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결 필요? 돌아오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준비. 움직임이 빠르고 말은 짧습니다. 이게 요즘의 리듬입니다. 겨울 첫눈이 내립니다. 카페 앞 인도에 흰 점들이 박힙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은호는 문 앞을 쓸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지? 옆에서 이지혁이 말합니다. 정리 중. 정순이가 덧붙입니다. 살아내는 중.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말 작은 모임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 강의실. 사람들이 자리를 메웁니다. 한 해 동안의 기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실패담을, 누군가는 성공담을, 누군가는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은호는 마지막 순서에 섭니다. 우리의 시작은 한 복도에서였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듭니다. 이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 그걸 줍지 않았죠. 대신 서로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가 이어집니다. 박수는 소리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습니다. 별이 또렷합니다. 셋은 걸음을 늦추고 하늘을 봅니다. 별이 멀리 있는데도 사람이 가까워지는 밤이 있습니다. 정순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내일을 좀 더 길게 생각해보자. 지은호가 웃습니다. 내일 메뉴부터.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 주 일정까지. 말들이 길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집에 들어와 벽에 작은 게시판 아래 칸을 비웁니다. 그 자리에 새 종이를 붙이고 적습니다. 여기 있다. 같이 버틴다. 그리고 끝내 살아낸다. 문장이 벽에 붙고 밤이 고요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사람의 호흡이 일정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이어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